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선택하실 때 이제 유학원들 많이 이용하시죠. 뭐 유학원이나 뭐 에이전시들, 뭐 에이전트들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장단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학원이나 뭐 에이전시를 이용하면 장점이 뭐고 또 예상할 수 있는 단점은 뭘까? 한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유학원이란 건 여러분 국제학교랑 파트너십을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해당 유학원에 컨택했을 때 모든 학교를 다 유학원에서 추천해 주진 않을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상식선에서 당연히 예측하실 수 있잖아요. 그 유학원하고 파트너십이 체결된 그런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권해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학원을 통한다는 건 내가 학교를 선택하고 나서 그 학교를 담당하는 유학원하고 컨택을 했을 땐 문제가 없겠지만 그냥 내가 학교를 정하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유학원을 먼저 컨택한다면 아무래도 소개받는 학교들은 모두 그 유학원과 이제 제휴 관계를 맺은 그런 학교들만을 소개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래도 학교를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서 그 학교를 이제 학교와 제휴가 된 유학원을 컨택하시는 게 그게 저는 맞는 방법이라고 또 생각됩니다. 물론 그거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입학에 있어서 한국 부모님들은 입학고사, 그러니까 입학시험이죠. 자녀들의 국제학교 입학시험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십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제가 늘 제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입학시험은 모든 학교가 다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중고등부 기준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다 영어로 진행되잖아요. 그거 자체가 한국 학생들한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부모님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을 상당하게 느끼는 거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제학교라는 거는 국제학생을 유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거는 부모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 안 해도 돼, 시험 대충 쳐도 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내 아이가 가고 싶은 학교에 그런 레벨에 있는 학교들은 수십 개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기준으로. 그 학교 하나뿐인 학교는 없어요. 물론 그 학교는 하나겠지만 같은 그 레벨 선상에서 내가 선택한 학교랑 비슷한 학교들이 수십 곳 있다는 겁니다. 늘.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그 입학시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입학시험을 걱정할 정도라면 입학하고 나서 진짜 학업을 걱정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입학시험도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면 입학해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학업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특히 이제 중고등부 같은 경우엔 너무 힘들겠죠. 초등부 고학년만 돼도 솔직히 사실 굉장히 힘들 겁니다. 말레이시아는 그 교육열이 상당히 자체적으로 높아서 그리고 교과서 중심으로 수업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만 해도 교과서 내용이 이제 보통 일반 영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부모님들이 볼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학시험을 걱정할 정도라면 본 학교 생활을 진짜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학시험이 주가 되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학교 가서 잘 버틸 수 있는 영어 능력을 키워주는 게, 그리고 영어 능력의 그런 베이스를 탄탄하게 하는 게 국제학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학시험 고민이 많다 보니까 이제 담당 유학원에서는 아무래도 노하우가 있겠죠. 뭐 기출문제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그 학교랑 제휴해서 꾸준히 학생을 보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입학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훨씬 더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유학원을 통한다면 그 노하우를 어떻게 보면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유학원도 그 서비스 비용을 이제 뭐 학교 측으로나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비즈니스 때문에 가져가는 게 맞는 거고요. 서비스를 받았으면 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발생하게 되겠죠. 뭐 대부분의 유학원들이 학교들은 뭐 무료 입학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학원을 잘 활용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짜만을 너무 바라도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다 내가 서비스를 받았을 때는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공짜로 받아놓고 불평불만만 한다면 누가 그런 무료 봉사를 그렇게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입학시험에 대한 걱정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 당연히 유학원을 이용하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는 그 유학원을 통하면 그 학교는 그냥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것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교에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것도 또 하나의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면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유학원을 통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해도 그 유학원을 통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영어적으로나 그런 탄탄하지 못한 학생들이 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학교라면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수업의 질이나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학비 부분에 있어서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들은 프로모션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입학 지원비를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뭐 등록비를 뭐 절반, 그리고 뭐 학비도 심지어는 막 한 학기 등록금을 한 텀 등록금을 막 할인 행사로 안 받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개인이 등록해도 그 프로모션 행사 기간에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학원을 통하면 또 뭐 대규모 유학원을 그런 좀 메이저급 유학원을 통한다면 그 유학원과 그 학교만의 자체적으로 맺은 또 프로모션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유학원, 해당 유학원을 이제 선택하신다면 그런 프로모션을 받아가지고 금전적으로 뭐 이익이죠. 그거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뭐 어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명히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해도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모션은 해당이 되지만 이제 뭐 유학원 자체에서 학교랑 제휴해서 진행하는 프로모션은 그 유학원을 통해서만 이제 입학 진행을 할 때만 해당 사항이 되겠죠. 근데 모든 학교들이 다 모든 유학원과 그런 어떤 뭐 할인 행사를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가끔이고 말 그대로 가끔이고 그 정도의 그런 제휴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유학원들은 그래도 말레이시아 유학원 중에서 메이저급 유학원들에 해당되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학교들에 또 다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장점도 될 수 있고 그런 면이 그 부분은 뭐 다 약간의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랑 입학 과정에서 소통할 때 당연히 유학원을 통하면 유학원에서 대부분 이제 그게 유학원의 주 업무니까 학교랑 입학 과정에서의 소통이 원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진행될 수도 있겠고요. 물론 뭐 유학원을 통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빨리 뭐 비자까지 빨리 진행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비자 업무는 참고로 이민국의 업무고요.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입학 레터를 받게 되면 부모님이 이제 결정을 하고 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 학교에서 이제 그 MOE 레터라고 교육부에서 받는 레터를 신청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부에서 레터를 발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유학원을 통한다고 해서 더 빨리 나오고 그렇다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유학원 관계자가 뭐 교육부 관계자랑 어떤 커넥션이 있다면 또 뭐 빨리 진행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건 보편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자에 있어서만큼은 그거는 뭐 유학원이 어떤 서비스를 그런 비자 신청이나 이런 서비스를 대행은 해드려도 뭐 유학원이 신청한다고 해서 비자가 더 빨리 나오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학교랑 이런 입학 수속을 할 때 그리고 이런 진행을 할 때 소통이 원활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게 유학원의 주 업무니까요. 개인이 한다고 해서 뭐 그게 꼭 어렵다는 그런 얘기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유학원을 통한다고 해서 좋은 유학원을 만나면 사후 처리가, 사후 케어가 굉장히 잘 깔끔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그렇지 못하고 정말 조금 안 좋은, 소위 말하는 나쁜 유학원을 만나게 되면 어떤 학교랑 이슈가 발생해서도 이렇게 차후 어떤 케어를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유학원들이라고 해서 뭐 다 좋겠습니까? 또 다 나쁘겠습니까? 정말 학생들을 생각하고 이런 한 발 더 나아가는 유학원이라면 저는 유학원 서비스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진짜 뭐 케어도 안 해주고 말 그대로 진짜 어떤 그런 수수료만 챙기려는 유학원들은 아무래도 피하시는 게 좋겠죠.
특별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보통 이거는 뭐 말레이시아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뭐 캐나다 이민 생활도 하고 영국 유학 생활도 하고 했지만 대부분 유학원들은 학교에 이제 학생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랑 이제 정산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그 관계가 학생 케어에 대해서 손을 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조기 유학이다 보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어린 경우에 그 학교에 오랜 기간 또 다닐 수가 있잖아요. 물론 학생 비자는 매년 1년씩 갱신을 해야 되지만 또 그런 학생들, 어린 학생들을 다루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이렇게 그런 케어에 잘 돼 있는 곳을 선택하신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학원을 고려하신다면 그런 유학원을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잖아요. 아이들 학교 문제를. 그런 건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오늘 영상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대부분의 국제학교들은 국제학생들을 유치해야 됩니다. 근데 말레이시아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막 서양의 금발의 학생들이, 유럽의 학생들이 몰려드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뭐 한국, 그리고 중국 본토에서 온 학생들, 그리고 뭐 학교에 따라서 뭐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동남아에서 좀 몰려드는 학생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학원이 아무래도 대대적으로 미는 학교들은 당연히 한국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유학원이 밀지 않는 학교는 한국 학생이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레이시아에도 어떤 국제학교에 가든지 한국 학생들이 별로 없다? 그런 건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참고로 학교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한국 학생들은 어느 국제학교나 가나 은근히 많습니다. 은근히 많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숫자는 당연히 한국 학생의 수는 다르겠지만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학생이 없는 학교를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대부분의 국제학교들은 국제학생을 모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유학원이 많으면 뭐 유학원을 마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제학교 입장에서도 유학원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자기네들한테 그렇게 손해볼 건 없겠죠. 손해볼 건 없겠죠.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말레이시아에 뭐 200여 개의 국제학교가 있지만 모든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들이 다 유학원을 통해서 학생을 모집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대규모인 경우에 좀 더 그런 파트너십이나 이런 쪽에 잘 돼 있겠죠. 마케팅이나 이런 홍보 쪽에도.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유학원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유학원을 통하지 않고도 정말 탄탄한 학교들이 다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그런 학교들은 굳이 유학원을 통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유학원이 접근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비가 기본적으로 저렴한 곳들은 유학원에서도 유학원이 여러분 뭐 자원봉사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건 유학원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비즈니스를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유학원도 뭔가 이윤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학비가 높은 학교들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비즈니스 논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유학원의 전혀 단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고가의 학교들과 연결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야지 수익이 더 창출되기가 쉽겠죠. 하지만 꼭 고가의 학교들 좋습니다. 고가의 학교들도 좋은데요. 그런 학비가 저렴한 학교들 중에서도 알짜배기 학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석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도. 하지만 뭐 싸다고 해서 그럼 다 보석이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오히려 많습니다. 그런 옥석을 잘 가릴 수 있는 눈이 어떻게 보면 일반 부모님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더 힘들고 그런 선택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학원이 미는 학교들이 무조건 다 좋다, 다 나쁘다 그런 걸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학교들은 유학원 없이도 탄탄한 그런 학생 수와 잘 꾸준히 유지되는 학교들이 있다. 말레이시아 전역에. 그런 거는 그래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학비가 저렴한 학교들은 유학원에서 그렇게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유학원에서 미는 경우는 또 많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자녀들 국제학교 선택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